네, 1000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상한가 스쿨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자, 코스피는 1.2% 오르면서 2760선, 그리고 코스닥은 800선 회복을 하면서 월요일장 무난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조금 더 들어와 줬고요. 다만 선물에서는 외국인이 매도 우위를 나타냈었죠. 저번 주에는 미국 대선주 위주로 올라갔다면 오늘은 다른 테마주들과 지난주에 호실적을 발표했던 업종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한 이 시장 이야기는 우리 전문가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월요일도 급등주 1타 강사 김정혁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전문가님, 우리 만날 때마다 매번 시장이 힘들다, 오늘장도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상승하는 시장 안에서 좀 만나뵙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제가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좀 두 번씩 방송을 좀 하러 나오는데 뭐 6월 달에도 그렇고 7월 달에도 그렇고 유독 제가 이제 방송을 출연하는 요일에는 시장이 좀 급락이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졌었는데 오늘은 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뭐 그냥 무난하고 수월한 그런 장세들이 오늘 시장에 좀 나왔습니다. 상승 종목과 그다음에 이제 뭐 부담 없는 상승 종목 우위의 시장과 그다음에 이제 부담 없는 흐름들이 뭐 지수에 나와줬었고 뭐 사실 아무런 이유가 없다 하더라도 지난주, 지지난주는 우리 증시 자체가 뭐 굉장히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유 없는 반등이라도 나와줬어야 되는 그런 장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수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반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시장에서는 왜 올라갔을까 이런 명분들을 뭐 따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거기에 맞는 뭐 이제 이슈들은 뭐 과거에는 부각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되는 뭐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부각이 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많이 나오죠. 최근에 이제 뭐 금리나 이제 시작 가능성 뭐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많이 좀 강조를 좀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 대선으로 인한 뭐 그런 이제 좀 그 리스크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좀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좀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좀 많이 밀렸잖아요. 이제 트럼프 리스크라고 해서 뭐 2차 전지, 그다음에 반도체 이런 업종들이 좀 많이 밀렸었는데 오늘 2차 전지는 뭐 반등이 나오긴 했으나 지난주 낙폭이 좀 너무 커서 그렇게 좀 뭐 두드러지는 모습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 반도체 종목들도 아침장보다는 분위기를 개선하면서 마감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뭐 지수의 주도 업종으로서 그다음에 뭐 이제 분위기를 확실히 바꿨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강력한 임팩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3대 업종이 여기에 이제 제약주가 더해져서 지수를 좀 견인하는 그런 이제 좀 주요 메인 업종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반도체라던가 아니면 이제 2차 전지 이쪽에서 나왔었던 공백들을 제약주의 힘으로 좀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서 좀 제법 뭐 이제 좀 두드러졌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을 때 우리 지수를 좀 견인할 수 있는 지금 당장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희망들은 제약주들의 순환매, 시총 상위 종목 제약주들의 뭐 강세 연속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유일하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뭐 지속적으로 좀 드려왔었는데 오늘은 뭐 그런 그림들이 뭐 이제 좀 정석적으로 시장에 좀 출회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차트 화면을 보시면은 자, 이제 우리 지난 목요일 개파락으로 시작하고 금요일은 이제 좀 바닥을 좀 다지는 모습들이 나왔고 코스피 일봉 차트에서는 이 개파락 부분들을 오늘 갭상승으로 다시 좀 채워주고 돌리려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제 차트 이론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떠서 있는 아일랜드 갭이 채워지고 메꿔진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추세가 위쪽으로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석을 하죠. 그리고 오늘 시장의 분위기도 그런 그 기술적 흐름들에 맞춰서 분위기가 좀 개선이 되는 모습들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목요일 개파락했던 부분들을 전부 채워주지를 못했는데 이제 여기를 또 다시 한번 돌려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코스피를 따라가는 코스닥의 긍정적인 그림들도 한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에는 증시에 주요한 일정들이 뭐 상당히 좀 많은 그런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금리에 굉장히 좀 예민한 시장인 만큼 이제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일본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영국 쪽에서도 그렇고 이제 금리 정책에 대한 발표들이 이제 통화 정책 회의라고 하죠. 일정이 좀 많은 그런 한 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컨센서스의 흐름들은 금리 인하를 부추길 수 있을 만한 멘트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시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지수는 좋은 그림, 뭐 피벗이 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기대감들이 우리의 예상을 뒤엎고 이제 깨져버린다라고 하면은 다소 좀 변동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나오기도 하겠죠. 다만 저는 이제 전자 쪽에다가 비중을 더 좀 실어서 긍정적인 시장을 이번 주에는 좀 기대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한 굉장히 좀 예민한 그런 정책 발표들이 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시장의 부흥과 함께 그런 부분들 시장이 올라감에 따라서 더 부각될 수 있는 업종은 저는 당연 제약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뒤에서 이어지는 저의 강의와 그다음에 제가 제시드리는 종목은 이번 주 빅 이벤트인 또 금리 정책에 맞서서 우리가 이제 가장 수혜를 잘 받을 수 있을 만한 또 좋은 제약 업종을 어떻게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잘 사느냐 그리고 어떻게 수익으로 이어가느냐 이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강의에 잘 녹여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상한가 스쿨에서 저와 함께 따라하시고 그다음에 저희 방송을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7월달 수익이 굉장히 좀 짭짤하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마지막까지 잘 이끌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기대하셔도 좋고요. 또 좋은 종목을 한번 기다려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오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나올 또 이슈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제약주가 정말 하반기 주도 섹터인 게 좀 눈에 더 보이는 것 같죠. 이 부분도 확실히 준비를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한 주 평 들어봤고요. 특징주 오늘도 잡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 첫 번째로 말씀 주실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뭐 제약주에 대한 얘기를 앞서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에 제약주 안에서도 시장에서 좀 관심이 많이 가는 그런 종목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종목들 안에서 이제 뭐 사이즈가 가장 큰 그런 이제 큰형님격의 종목이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쌈바라고도 이제 보통 많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표현을 하시는데 요즘에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아요. 그래서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그 노출되는 뉴스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그 자막이 나가는 것처럼 상반기 글로벌 뭐 CDMO 쪽에서는 매출 4위를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해외 다른 기업들과 이제 그 견주어 보았었을 때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좀 데이터와 이제 그런 통계치들을 통해서 지금 검증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뭐 정책적인 분위기와 맞물려서 제약주들이 또 환호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반응들을 많이 가져가지 못했었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수급들이 굉장히 좀 좋게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수급표를 또 같이 보시면은 요즘에는 개인 쪽에서의 매수보다는 외국인 그다음에 기관 쪽 거기에 연기금이 더해지는 이런 쌍끌이 매수의 그 수급표가 계속해서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나 이제 7월 달 뭐 7월 초부터 외국인들은 뭐 거의 순매수를 2거래일, 3거래일 빼고는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개인들이 좀 몰리면은 보통 지금 테마성 종목들, 뭐 단기적인 급등이 나오는 그 종목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이 바닥에서부터 꾸준하게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이제 뭐 바닥 전환 이후에 지속적인 추세 상승,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들이 뭐 평균적으로는 많죠. 그래서 지금 수급의 흐름과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전망, 그 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 수급의 흐름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안정적인 흐름이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2020년도, 2021년도 엄청난 랠리를 보여주고 대략 한 2년 반 정도를 그 뭐 밀리거나 쉬거나 이런 그림들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언덕이었었던 이 기술적인 위치들을 지금은 다시 한번 재차 돌파하고 매물대 소화하고 위쪽을 좀 두드리는 그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약주들보다는 조금 좀 스타트가 느리긴 했지만 뭐 중간중간에 제가 제약주 얘기했었을 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다시 되밀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또 힘을 쓰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올 하반기가 오기 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좀 신고가 탈환이 충분히 좀 나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내용들은 뭐 굉장히 좀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서 이제 뭐 CDMO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요즘 우리 제약 시장 안에서 이 CDMO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좀 핵심적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최근에 특징주로서 굉장히 좀 좋은 활약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함께 분위기를 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좀 묵직하니까 꾸준하게 올라가는 그림을 그 다음에 중소형 종목 안에서는 이런 흐름을 타고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잠시 후 강의에서 좀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충분히 또 좋은 상황과 좋은 수급, 그다음에 좋은 전망, 좋은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좀 핫하게 잘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들어봤고요. 지난해 글로벌 위탁 개발 생산 기업 매출 4위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많은 분들의 기대를 안고 3% 가까이 오르면서 종가 94만 원으로 마쳤던 종목입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강조를 했던 제약주 중에 하나였고요. 다른 제약주보다는 좀 더디게 출발을 했지만 또 추후 신고가까지 기대가 된다라고 하시죠. 이 제약주 하반기에 많이들 눈여겨보실 텐데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된 종목들 함께 좀 주시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도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음 종목은 어디일까요? 네, 이번에는 조선주 쪽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는 그냥 대놓고 사랑하는 K조선 업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조선주들에게는 제가 지나가면서 좋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보다는 대놓고 포트에 꼭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늦지 않았다. 사셔도 좋다. 그리고 저는 이 조선주들, 제가 골라드린 조선주들을 2024년도에는 100% 수익률까지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는 조금 더 좀 가속화돼서 좀 빠르게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 조선주에 대한 또 애정과 사랑을 좀 이어받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또 좋은 수익을 내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시겠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HD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조선주들을 중간중간에 좀 짚고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52주 신고가 랠리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어제 최근에 전고점을 또 뚫으면서 52주 신고가 행진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00%의 수익률을 도전을 하는 그런 업종과 종목으로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지금 80%까지가 올라갔으니까 이제 한 20%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100% 수익률 상승률이 이제 적중을 하고 목표가 달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겠죠. 그래서 요즘에 조선주들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2024년도 상반기 1월 달,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에 강조를 많이 드렸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적주로서 굉장히 좀 좋은 평가가 좀 되고 있었던 상황이죠. 작년에 그다음에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실적 포인트들이 개선이 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4년 전, 5년 전 대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왔었던,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실적 터닝 포인트가 주가의 상승으로 많이는 이뤄주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 조선주들에 대한 실적들이 아직까지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새로 나오는 수주들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과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영업이익이라던가 매출액을 더 늘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앞으로의 펀더멘털적인 배경들도 상당히 좀 우호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인데, 중간중간에 이제 미국의 중국 견제라던가 아니면 이제 미 대선에 대한 수혜 기대, 이런 부분들이 또 같이 이슈로 더해지면서 좋은 종목에 계속해서 좀 기름을 좀 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날이 추워지기 전에 충분히 세 자리 수익률 목표가가 좀 달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올랐죠. 일봉상 차트에서는 많이 올랐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연 단위로 보는 월봉상 차트 안에서는 이제 바닥을 뚫고 나오면서 탄력을 막 붙이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봉상 차트 안에서 중간중간에 조정 구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대세적인 장기적인 이런 추세를 꺾기에는 지금은 당장 힘들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제가
시든주로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항상 이 종목은 더 갈 겁니다라고 많이 강조를 드렸던 종목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뭐 여전히 변동이 없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바닥을 뚫고 나오고 월봉에서 올라갈 공간과 막힘없는 저항 구간이 지금 막힘없다라는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조선 기업들의 또 수급들도 좋고요. 뭐 외국인들과 연기금을 동반한 그런 기관계의 쌍끌이 매수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실적주로 부각을 받았었던 뭐 종목들 아니면 이제 반도체의 부진이라던가 최근에 이제 뭐 현대차의 조정,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단발적으로는 트럼프 리스크를 좀 받고 있다 보니까 이제 과거의 기대치만큼 반응을 지금 못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런 공백들이 여기에 조금 더 좀 더해지면서 무게감이 더 실리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좀 타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세 자리 수익률이 하루빨리 좀 달성이 되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이 조선주 오늘도 갖고 오셨고요. 자, 오늘 출발은 하락 출발했지만 2.12% 상승 마감을 했던 20만 3천 원 종가 형성했던 한국조선해양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또 최근에 수주 관련해서 뉴스가 또 떴던 종목이고요. 지금 80% 수익률까지 왔는데 100%까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하시죠. 최근에 기본기가 탄탄한 실적주 위주로 잘 흘러가고 있는 시장 장세인데 거기에 호재들도 잘 더해져 가고 있는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삼성중공업까지 역시나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바로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죠. 카메라 앱 키셔서 이 촬영 진행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면은 톡방으로 입장 가능하고요. 이 톡방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들이 실시간으로 좋은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톡방 입장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음 특징주는 어딜까요? 자, 오늘 테마 쪽에서 좀 새로운 테마로 좀 부각이 되고 뭐 화성밸브라는 종목, 그다음에 이제 한국가스공사, 뭐 동양철관 이런 종목들이 오늘 거래량을 좀 많이 가져가기도 했고 상승률을 아침장에 좀 확 폭발시키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오기도 했죠. 그 중에서 이제 대장격인 그다음에 이제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화성밸브라는 종목을 우리가 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는 16%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장중에 최고가는 21%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화성밸브라는 종목을 지난 7월 16일 장중 공개방송에서 추천주로 좀 제시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저의 방송을 따라오시는 분들은 오늘 화성밸브를 보면서 일찍 팔아서 아쉽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좀 그렇게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이제 제시를 드렸었던 종목인데 요즘에 막 너무 잘 가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좋은 수익이 나도 아쉬운 그런 좀 종목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 종목이 이제 좀 이 테마 안에서의 대장 역할을 하기도 하고 과거의 상한가를 연속 2번으로 가면서 이제 끼를 분출했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그런 변동성들이 이제 상방으로 굉장히 좀 잘 터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추 테마의 대장격인 화성밸브가 전고점을 뚫기도 하고 그다음에 추가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추 테마 쪽으로 돈이 좀 다시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아람코라는 기업이 이제 이 대한고래 프로젝트에 참여를 좀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소식에 이제 강세를 좀 보였었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아람코 상장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 글로벌 뭐 지표들이 이제 리밸런싱 되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막 힘들게도 했었던 굉장히 좀 글로벌적으로도 임팩트가 있는 그런 이제 대규모의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이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좀 임팩트 있게 오늘 주가 흐름에도 들어온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추 관련된 뭐 일정과 테마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 대장격인 종목이 전고점을 뚫고 다시 한번 새로운 랠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시추 테마의 이런 그 지속성과 연속성이 다시 한번 좀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시추 관련된 테마 종목들 안에서도 좀 덜 올라간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후속으로 부각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테마들을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시드렸던 히든 종목 중에 서암기계공업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서암기계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은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나오진 않았죠. 우리가 이제 같이 히든 종목으로 매수하고 그다음에 또 좋은 수익을 또 이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이제 오늘 이제 트럼프 관련 테마 안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들은
다소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밀리는 종목들이 좀 제법 있었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부각이 된 이런 시추 테마 쪽에서의 힘이 좀 더해지는 모습들이 나왔죠. 근데 이제 서암기계공업 같은 경우는 양방향으로 동시 모멘텀을 좀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덜 부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밀리고 한쪽은 이제 쏘고 하다 보니까 눈치를 보면서 이제 자리를 지키면서 마감이 됐죠. 다만 근데 이 서암기계공업 같은 경우는 뭐 가지고 있는 재료나 끼 이런 부분들을 어느 쪽으로 갖다 붙인다 하더라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채우지 못했었던 두 자리 이상의 목표 수익률을 저는 꾸준하게 더 이제 좀 이어가고 또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기대를 해보시고요. 시추 테마 안에서는 동아지질이라는 기업도 아직까지 뭐 바닥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들을 터뜨리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또 준비를 하는 단계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덜 올라간 종목들을 좀 더 기다려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 또 준비를 하시면서 이런 후속 랠리들을 기대해 보시는 것도 충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이 아람코 큰 손이 대왕굴의 테마에 들어온다라는 소식에 오늘 많이 갑등을 해줬는데 그중에서도 화성 밸브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화성 밸브는 16% 말씀대로 상승을 했고요. 종가는 11,950원이네요. 이 종목도 우리 전문가님이 장중에서 짚어주셨던 종목입니다. 우리 전문가님만 따라가면 뭐가 돼도 되는 것 같죠. 이 시추 테마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당분간 이 테마주 순환 랠리 이어질 것 같아서요. 후속주까지 계속 노려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후속주로 서암기계공업 말씀 주셨는데요. 이 시추 테마 그리고 대왕굴의 테마 중에서 어떤 종목 담으면 좋을까 하신 분들 이 서암기계공업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특징주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특징주는 어딜까요? 네, 우리 명문제약도 한번 좀 보고 갈게요. 제가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주말 들어가기 전에 방송을 하면서 요즘에는 미 대선 테마를 거의 한 3, 4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은 이쪽에서 수익 종목들이 단기간 안에 계속 나왔거든요. 그래서 수익 한번 이제 리뷰하고 자랑도 하고 그다음에 새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제시드리고 이렇게 해서 한 3, 4주를 우리가 7월 달에 신나게 매매하고 수익을 좀 내왔었는데 제가 직전 방송에서 콕 집어서 관심주로 제시드렸었던 강의 안에서 제시드렸던 명문제약이 다음날 뭐 바로 액션을 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주가 되기도 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종가는 밀리긴 했지만 아침장에 9%의 추가 상승을 보여주면서 충분히 특징주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흐름을 만들어줬죠.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요즘에 이제 대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오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의 이제 다음 후보로 거론이 되면서 그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들이 또 굉장히 좀 많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리아나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후발로 이어지는 낙태권 관련된 정책 수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그래서 뭐 현대약품, 명문제약 이런 종목들이 뭐 사후 피임약을 좀 그 제조하고 판매하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테마 안에 또 그 들어오고 급등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이렇게 제시를 드리면서 이 테마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으니 시장에서 좀 덜 올라간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과열되지 않지만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해드렸는데, 그 다음날 이제 뭐 갭상승,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다시 내려오는 저점의 그 음봉의 매수 가능성들, 그 다음에 이제 종가까지는 19%, 그 다음에 최고가까지는 23% 급등하는 이런 그림들이 나왔고, 오늘 뭐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들을 보여주면서, 뭐 저점 대비해서는 최대 30%,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초가 대비해서는 20%대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종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런 그림들이 뭐 계속해서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이제 뭐 제약주 쪽에서도 이제 힘을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미 대선 테마 안에서 제약주들도 이제 포함이 되면서 뭐 이런 이제 랠리들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반도체랑 그다음에 2차 전지가 올라갔으면 좋겠는 마음은 같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들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그 후속적으로 나갈 수 있을 만한 시장에서 돈이 쏠리는 곳들을 우리가 잘 캐치를 해서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뭐 시장과 무관하게 이렇게 단발적으로 잘 올라가는 수익률들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체크를 해보시고 제가 히든주로 또 제시해드렸었던 GL팜텍이라는 종목도 뭐 좋은 그림을 이어가고 있죠. 제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는 덜 올라갔지만 금요일날 뭐 8%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적어도 뭐 일부 분할 매도를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뭐 하루 만에 좋은 흐름들은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GL팜텍을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이 종목은 이 위쪽으로 바닥 돌파가 나오고 그다음에 차트가 위쪽으로 열리면 그 다음에 활약을 더 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대약품이라던가 명문제약 먼저 움직임을 보였었던 종목들이 터지는 그림들을 보셨기 때문에 후속 종목으로 충분히 기대를 하셔도 좋겠다라고 재차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미 대선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제약주들 테마를 또 같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흐름과 트렌드 뉴스에 맞물려서 호재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뭐 요즘에 워낙 세게 잘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우리가 수익을 굉장히 좀 많이 냈죠. 그래서 6월 달에 공백들을 그 이상으로 충분히 채우고 있고, 지금 뭐 계좌 다 돌려놓고 빨간색으로 또 이제 하나둘씩 또 물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다시 한번 또 도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좋은 종목들 강의도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지금부터 집중하셔서 따라오시고, 이번 주에 또 명문제약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화수목금 기다리면서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특징주는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명문제약 들어봤고요. 저번 수업 때 미국 대선 관련된 전략들 말씀 주시면서 이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로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나 말씀 주시고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 대선 테마도 당분간 조금 더 갈 텐데 후속주 계속해서 찾아내셔야겠죠. 같이 말씀 주셨던 GL팜텍도 기대하셔도 좋다고 하니까 역시나 같이 주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업 들어가기 앞서서 본방송 외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2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앱 키셔서 링크 누르시면은 톡방 입장할 수가 있고요. 톡방 안에서 많은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톡방 입장하는 거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또 이어서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또 뜹니다. 이 링크 눌러주시고요. 홈페이지 들어와서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 한 번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도 바로 가능합니다. 이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오늘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월 마지막 주 월요일도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밑줄 쫙쫙 돼지꼬리 땡땡 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토마토TV 시청자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급등주를 책임지는 김정엽 전문가입니다. 자, 주말들 잘 보내셨나요? 월요일은 항상 좀 피곤하고 뭔가 좀 힘이 빠지는 그런 날이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 안에서 또 수익 종목이 잘 터져주고 또 시장이 또 흐름을 좋게 이어가고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또 오히려 이제 힘이 나고, 그다음에 한 주가 또 기대가 되면서 내일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이렇게 또 좀 상쾌한 그런 다음 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흐름이 그런 월요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지난주에도 그렇고 그 지난주에도 그렇고 7월 내내 굉장히 또 좋은 성과와 또 좋은 수익률을 계속해서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짜잘한 수익부터 해서 크게 터지는 수익들까지 또 좋은 그림들이 여전히 뭐 잘 나오고 있습니다. 7월에도 여전히 제가 골라드리는 종목 안에서 상한가는 나왔고요. 이제 또 오늘 7월에 또 마지막 방송으로서 또 좋은 상한가 종목들이 후에 또 이어지길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종목 그다음에 오늘 또 강의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2024년도 우리 증시에 굉장히 좀 중요한,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해외 금융시장 안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들과 굉장히 큰 빅이벤트가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첫 번째는 우리가 좀 기대는 많이 하고 있었지만 연초보다 아니면 작년 하반기에 기대했었던 것보다는 시간이 좀 끌리고는 있죠. 하지만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금리 정책에 대한 변동, 이런 것들이 이제 2024년도 하반기, 남은 하반기에 굉장히 큰 이벤트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이미 7월 달에는 우리한테 또 좋은 이슈와 좋은 테마, 좋은 수익을 주고 있는 미국 대선, 이쪽 테마를 또 많이 불러오기도 하잖아요. 미국 대선 역시도, 뭐 미증시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좀 큰 이벤트가 되기도 합니다. 일단 뭐 트럼프 리스크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시장의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는 좀 아쉬운 그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그 항상 주식의 그러니까 시장의 악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반사익 수익 종목들은 수혜 종목들은 항상 존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는 그런 이벤트인 만큼 여기서 우리는 충분히 반사익 수혜가 됐든 아니면 직접적인 수혜 종목이 됐든 많은 것들을 이제 도출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빅 이벤트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이 7월 상한가 스쿨 김정엽 전문가의 오늘이 또 마지막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또 책임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상한가 종목들을 많이 적중을 시켜드렸었던 전문가로서 오늘은 좀 책임을 지고 또 좋은 종목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가장 강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제가 이 정책에 맞춰서 시장의 빅 이벤트를 보면서 좀 멀리 그다음에 또 가볍게 또 쉽게 잘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수혜주를 오늘 찾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열심히 또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항상 그 강의에 대한 결론은 저의 히든 종목으로 도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 방송 열심히 또 진행을 할 테니까 오늘 방송 보시면서 제 강의와 그다음에 제 종목이 좀 납득이 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진행이 되는 8시 온라인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이따가 8시에 참여를 하시려고 한다면 이 위쪽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미리 이제 노란톡 대화방으로 들어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미리미리 또 준비를 해보시고 저랑 같이 이 흐름이 깨지지 않게 계속해서 좀 이어가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화면 넘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가 그의 입만 바라봐. 이번 주 글로벌 금리 결정 슈퍼위크. 금리 슈퍼위크라는 키워드, 뭐 단어들이 요즘 뉴스 기사에 오늘부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통화정책회의 일정이 있어요. 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금통이라고도 하고 미 연준에서는 이제 FOMC라고도 하고 하는데 미국에서도 그렇고 뭐 일본도 그렇고 잉글랜드 포함해서 이제 뭐 브라질이나 칠레 등 선진국 쪽에서도 통화정책 회의 일정들이 이번 주에는 막 많이 몰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가에서는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거의 뭐 100%로 점치고 있다. 그리고 이번 이제 그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의 가능성을 뭐 93%, 90%대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머지가 이제 금리의 인상 쪽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잘하면은 좀 빨리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기대감들도 약간 좀 섞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주변국들이 금리 인하를 먼저 시행하는 뭐 캐나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미 연준에서는 어떻게 스탠스를 유지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조금씩 좀 변화가 있죠. 과거에는 상당히 좀 매파적이었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들이 요즘에는 이제 막 이렇게도 나와요. 이제 뭐 과거에는 인플레이션이 잡히는 게 중요하고 데이터에 기반으로 해서 금리 정책을 결정을 할 것이다. 굉장히 좀 견고한 느낌의 이제 얘기였는데 지난번 발언을 통해서 들어본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목표가 도달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 시기를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조금씩 좀 바뀌고 약간 좀 비둘기화가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9월 FOMC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번에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9월달 FOMC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약간 인하에 대한 시그널과 밑밥을 좀 깔아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좀 하게 되는 거죠. 하고 있다라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이제 기사들이 좀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라는 이벤트가 미 연준을 시작으로 또 이제 그 또 대세 시그널이 좀 될지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금리 인하가 왜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보통 경기 부양책,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 안에서는 재정 정책이 있고 또 통화 정책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이제 재정 정책이라는 걸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증세를 올린다라던가 증세를 한다라던가 아니면 국채를 좀 많이 발행을 하면서 경기를 부양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미국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그다음에 이제 좀 이래저래 물가 때문에 경기가 힘든 시기다 보니까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럼 이제 국채가 발행이 많이 되면은 가치가 희석이 되면서 가격이 빠지고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국채 금리가 가격이랑 반대급부로 움직임을 보여주니까 이제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그쪽으로 이제 좀 메리트를 느끼는 그런 이제 좀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이렇게 이제 재정 정책을 미국이 이렇게 각을 잡고 이렇게 계속해서 시행을 강하게 때린다라고 하면은 그런 효과들을 통해서 미국 한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게 돼요. 심각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미국 증시는 이렇게 잘 올라가고 하는데 우리나라 증시 코스닥은 왜 이 모양이야? 이런 욕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모든 이유가 되진 않겠지만 좀 뭐 대표적인 이유가 되기도 하겠죠.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요즘에 막 위증시로 떠나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계셨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는 이제 시장의 큰 사이클과 흐름들을 다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이제 통화 정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금리를 조절을 하면서 경기를 이제 부양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제 미국을 또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미국이 이제 통화 정책의 일환으로 금리 인하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앞서서 뉴스 기사로 봤었던 왜 빅 이벤트라고 하느냐.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이제 시행을 하면은 이번에는 웬만하면은 주변국들 그다음에 뭐 신흥국들 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흐름을 따라서 금리 인하를 같이 진행을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금통이 나오고 이제 뭐 하는에서 이제 정책 내용들 보면은 항상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금리를 인상을 따로 하느냐 이 이제 그 금리 갭 차이가 너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외화 유출을 좀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이제 계속해서 좀 조절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이제 금통위 안에서도 금리 인하의 시점을 또 이제 고려를 해보겠죠. 그럼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시장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좀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저금리 코로나 이후 때 이제 흐름들 아시죠?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주식 시장도 많이 올라갔고, 시장에서는 뭐 현금의 가치가 좀 하락을 하면서 유동성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증시의 부양 효과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의 고금리를 유지를 하면서 이어졌었던, 이제 미국이 이제 뭐 경기가 조금씩 침체되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조절을 하면서 경기 부양으로 이제 방식을 좀 바꾸겠다라는 시그널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금리에 예민한 종목들이 시장에서 반응을 요즘에는 많이 하는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제약주가 될 수도 있겠고, 이제 뭐 일반적으로 성장주라고 얘기를 보통 많이 하죠. 자, 다음 화면 볼까요? 자, 금리 인하 시기에서는 보통 성장주 혹은 이제 중소형주들의 강세 흐름들이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은 금리 인하 시기가 아니고 고금리에 거의 끝물이 되는 시기죠. 여러분들 우리 코스닥에서 많은 뭐 그 종목들이 있지만 요즘에 시장을 보면은 와 대형주들 가는 놈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뭐 제약주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도 시총 상위 종목들 이런 쪽으로 돈이 좀 많이 쏠리긴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대형주들 위주의 장세들이 보통은 좀 많이 나왔었고, 이제 금리 인하 시기에는 금리가 이제 좀 낮은 단계로 내려가거나 저금리가 유지가 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성장주들이라던가 중소형주들이 활약을 좀 많이 합니다. 자, 보통 고성장주, 그 다음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로 이제 높은 수익률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첫 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써 있고, 고성장주, 그러니까 뭐 그냥 성장주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죠. 성장주 같은 경우는 금리가 낮을수록 미래 기대 이익의 가치가 높아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이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좀 쉽게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대기업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좀 재무 구조가 좀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금을 좀 땡겨오고 뭐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아온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그 기업의 신용도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금리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자금 조달 비용이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느껴지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부담감을 많이 줄여놓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소형주들의 성장 가치들이 그다음에 이제 투자를 좀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다음에 자금들을 좀 끌어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여력들이 더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약주 같은 경우는 많은 뭐 제약 기업들이 뭐 좋은 매출을 내는 뭐 이제 뭐 시밀러 기업들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봤었을 때 막 그 신약 개발을 하고 기술 개발 뭐 하는 뭐 R&D 기업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신다라고 하면은
매출을 막 직접적으로 찍어내는 그 제약 신약 기업들이 많지는 않아요. 어떻게 투자를 받거나 그다음에 자금을 좀 끌어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거기서 이제 잭팟을 하나 터트리면은 크게 성장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제약주들은 특히나 이 금리에 굉장히 취약하기도 하고 예민하기도 하고 저금리에서는 충분히 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큰 그런 상황이죠. 최근에 미증시 안에서도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막 보여지면서 요즘에 뭐 엔비디아라던가 테슬라 이런 종목들이 막 급락을 하는 내용들 뭐 뉴스가 있었지만 거기에 더 예민하게 급락이 나오고 이런 경우들이 엔비디아 쪽에서도 막 자주 나왔잖아요. 몇 번 나왔었죠. 그리고 그런 흐름들이 나옴과 동시에 중소형 지수라고 이제 표현하는 러셀 지수가 급등을 하고 중소형주들이 치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들이 최근에 미증시 안에서도 포착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 안에서는 중소형주들, 성장주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들이 높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좀 액션들이 미증시 안에서도 찔끔찔끔 나와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엔비디아와 그다음에 테슬라 이런 것들도 성장주 기술주에 포함이 되기도 하겠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렇게 이제 좀 비교를 했었을 때는 이제 지금 시장의 자금들이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시그널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큰 사이클로 잘 이해를 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그다음에 미증시는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거기에보다는 굉장히 좀 할인이 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리의 우호적인 그런 시장이 온다라고 하면은 코스닥의 반등 속도와 그다음에 상승 속도가 미증시를 그 이상으로 따라잡을 가능성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증시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하고 매매하면서 좋은 기회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또 할 만한 주식 시장이 오는 시기들이 그렇게 멀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들 지금부터 준비를 좀 잘 해두시고 앞으로 다가올 코스닥 시장에 그다음에 중소형주들의 반란을 한번 충분히 기대를 해보셔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빅 이벤트인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들 포인트,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 이런 포인트들을 좀 봐드렸고, 자, 두 번째는 미국 대선입니다. 뭐 이미 뭐 진행형이 되기도 하죠. 우리 7월 달에 많은 수익 종목들을 전달을 해준 굉장히 큰 모멘텀이 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우리 미국 대선의 그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있었던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이제 그 대선 관련된 종목들이 생각보다는 조금 좀 늦게 반응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이 언제였냐면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 전에 TV 토론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양자간에 서로 진행이 됐었죠. 그 당시에 이제 바이든 후보가 버벅거리고 그 다음에 뭐 이상한 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회에서 트럼프가 완전 압살을 하고 이런 그림이 나오면서 이제 트럼프의 그 위치 지지율이 막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이 막 반응을 하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좀 높아질 것 같아. 이런 우려감들이 그 이제 우리 증시에도 약간 좀 스며드는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트럼프의 총기 저격 사건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귀를 스쳐가는 그런 그 사건 안에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 주먹을 불끈 쥐우고 이제 그 호소를 하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그 시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건강 악화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하면서 이제 판세가 막 더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 증시는 흔들리고 트럼프 테마 관련된 종목들은 굉장히 또 급등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후보 사퇴하고 거기에서 이제 트럼프 종목들이 절정을 찍고 그다음부터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다음 후보로 부상을 하는데 그 이후로는 이제 지지율이 막 올라가고 트럼프를 따라잡는다라는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제 또 해리스 관련된 종목들이 또 부각이 되고, 이게 우리가 7월 동안 그 흐름을 보면서 먹었었던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고 수익을 냈었던 이런 흐름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한가 스쿨 통해서도 제 히든 종목을 통해서도 추천주 제시를 통해서도 재미를 좀 많이 봤죠.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는 제가 7월 15일 날 제시를 해드리고 이 종목은 상한가도 가고 추가 상승률이 나와서 대략 뭐 일주일 반 정도 사이에 63%까지 급등이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7월 15일 방송 통해서 제시를 드렸고 이 종목도 뭐 충분히 또 좋은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가상화폐 관련된 얘기를 또 언급을 하다 보니까 흐름이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죽지 않은 모습이죠. 충분히 더 올라갈 그림들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리스 부통령 얘기가 나오면서 인맥주 느낌으로 해리스 관련주로
더 부각될 수 있는 IMBC 제가 7월 22일 날 제시드리고 강의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잘 올라갔어요. 그죠? 또 대략 한 20% 정도의 상승률이 단기간 안에 와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대선 관련된 종목 안에서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트럼프 관련된 종목이랑 해리스 관련된 종목을 양쪽을 다 동시에 같이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더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부터는 두 종목이 이제 서로 위아래 줄다리기를 할 거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반응을 보이고 액션이 좀 나올 거기 때문에 차라리 올라가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뭐 해리스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해리스 종목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고 있는 트럼프 종목을 또 음봉에서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반대급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내리는 종목을 매수하면서 준비를 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뭐 이제 조정 구간들 한번 활약하고 내려오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공략을 하면서 양쪽으로 좀 같이 가져가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많이 드렸었고, 여전히 뭐 지난 목요일 이후에도 명문제약이라는 종목 7월 25일 직전 방송이죠. 제가 낙태권 관련 관심 종목 제시 이렇게 써서 명문제약을 또 안내를 해드렸는데, 아까 리뷰해드렸을 때 보셨던 것처럼 뭐 최소 22%, 뭐 30% 이렇게 또 급등에 적중하는 이런 또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먹거리는 뭐 충분히 잘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키워드를 보면은 대선의 수혜주, 대선의 정책 수혜주들,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또 씌워진다라고 하면은 테마의 힘이 굉장히 좀 강하게 가는 그런 구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트럼프 쪽에 극단적으로 트럼프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그 다음에 해리스 쪽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요거를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서로 주고받기 하면서 좋은 수익들을 대략 한 3, 4주 동안에 계속해서 좀 이어갔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 쪽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해리스 쪽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미 대선이 가까워지고 진행이 되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우리나라 종목들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과 섹터가 뭐가 있을까, 이런 쪽을 고민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은 너무 좀 양쪽으로 극단적이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이제 이런 쪽으로도 좀 뭔가 동시다발 수혜를 생각을 하면서 이쪽을 생각을 해봐도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좀 다시 들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 미 대선 테마를 두고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양방향 모멘텀을 받으면서 같이 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아직은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미국 대선이 딱 100일이 남았다라는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뉴스를 좀 보신다라고 하면은 혼돈의 미 대선, 국내 제약업계의 득실은, 이런 이제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공통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일단은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약주, 제약업종에서도 이제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할게요. 미국 시민들이 이제 벌어들이는 GDP 대비해서 의료비 지출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는 이제 의료보험이 잘 돼 있는 편이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져서, 이제 과거에 좀 오바마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좀 언급을 많이 하기도 했죠. 근데 이게 트럼프도 이제 지난 그 임기 당시에 이제 그 약가격이라고 하면 되겠죠. 이제 의료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 약가를 인하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 이제 서명을 했고, 이제 그 당시에 트럼프는 50% 이상을 낮춰야 된다라고 해서 제약업계랑 트러블을 가지기도 하는 그런 이제 뉴스 기사들도 이제 많이 접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도 바이든 행정부가 약가 인하의 정책을 담은 인플레 감축법 서명에 또 지지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트럼프 쪽도 그렇고 해리스 쪽도 그렇고 지금 미국 시민들이 내고 있는 의료비 지출이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줄이고 낮추려는 시도들은 이제 둘 다 이제 공감을 한다라는 거죠. 뭐 이제 시행하는 방식과 그다음에 뭐 절차들은 뭐 서로 이제 엇갈릴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목표는 같고, 이게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됐던 간에 앞으로 이제 추진이 될 수 있을 만한 강력한 내용으로,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의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 충분히 어필을 할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저는 이 약가 인하, 이 키워드가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시밀러로 미국을 공략하려는 제약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좀 희소식이다. 왜냐하면은 뭐 당연한 얘기죠. 오리지널 의약품과 약효와 안정성은 같은데
가격이 더 낮은 복제약품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정부 차원에서 그렇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그다음에 복제약 만들어서 판매하는 이런 기업들이 이런 정책과 앞으로의 이제 흐름들에 맞춰서 수혜를 충분히 많이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이제 결론들이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좀 이끌고 도출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의 내용들을 보면은 미국이 대선에 임박한 뉴스 기사들, 다음 화면이요, 보여지면서 K제약, 바이오, CDMO 기업 수혜가 기대가 된다. 다음 화면 볼까요? 앞서서 우리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너무 잘 올라가고 요즘에 수급도 좋고 전망이 좋은 내용들을 봤죠. CDMO 시장 규모가 1000조에 육박할 것이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영향력이 확대가 기대가 된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작년 세계 바이오 CDMO 매출 중에서 이제 4위를 기록을 했다.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다음 화면도 또 빠르게 볼까요? 바이오 의약품 CDMO 매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 차트 그래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많은 K바이오 기업들이 CDMO 시장에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셀트리온에 이어서 다음 화면이요. 뭐 SK 그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뭐 롯데 전통 제약회사도 이제 총력을 기울고 있다. 앞서서 일단은 뭐 바이오시밀러 복제약 이런 얘기를 했는데 CDMO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요거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제 CDMO는 요 내용들을 좀 빨리 읽어 보세요. 이 아래쪽부터 보겠습니다. 의약품이 될 만한 후보물질 발굴 시 신생회사는 어떻게 임상시험을 하고 최종 약으로 개발할지 고민이 커지는데 이를 특정 업체가 대신해 주는 것, 그래서 생산까지 대행해 주므로 생산시설을 별도로 지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CMO 기업이라 그 CMO와 CDO를 합쳐서 그러니까 위탁 개발, 그다음에 위탁 생산 이런 것들을 하는 그 것들을 CDMO라고 이제 총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복제약을 만들고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쪽에서 이제 두각을 좀 보여주면서 뭐 글로벌 4위 업체로 이제 올라가게 됐다. 그리고 요즘에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CDMO 시장의 규모가 1000조를 좀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정책적으로 볼게요. 자, 이제 트럼프에서도 그렇고 해리스 쪽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미국 쪽에서는 약가 인하를 위해서 이제 많은 그 부담을 줄이려고 할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바이오시밀러 CDMO 기업들은 충분히 좋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근데 앞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성장주 제약주들한테는 큰 기회가 되고, 항상 제약주들 안에서는 대박 종목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대박 종목들은 제약주가 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000% 이상, 200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은 제약 기업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런 사이클이 어떤 종목이 될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겠지만 그런 사이클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우호적인 그 시장의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삼바는 이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7월 달에 주가 상승률이 30%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다음 그 차트를 보시면은 셀트리온도 최근에 분위기를 만들면서 오랜 그 횡보 구간을 그다음에 매물대 전고점 뚫고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림들, 제약주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시밀러 CDMO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2024년도 올해 주가 상승률이 176%의 상승률이 나왔어요. 위에가 이제 좀 기사가 좀 가려버리긴 했지만 또 이제 마찬가지로 트럼프, 해리스 둘 다 수혜, 그래서 실적 기대감에 급등을 했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래서 결론은 뭐 똑같습니다. 이 CDMO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덜 올라간 종목들, 다음 수혜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게 오늘의 과제고, 저는 오늘 그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제시를 드립니다. 바닥에서 이제 막 준비하는 그런 종목이고요. 주가가 바닥에 있고요. CDMO 분야 집중 투자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인 끼가 있는 종목입니다. 이 기업의 이제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제 뉴스 기사에 땡땡땡 제약 올해에도 성장 고삐, 이 같은 매출 성장에는 회사가 주력하고 있는 CDMO 사업이 주요했다라는 분석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종목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최근에 7월 달에도 많은 수익을 드렸었고 급등 종목들을 또 많이 제시를 드렸죠. 근데 이번에 진짜 기회가, 더 좋은 기회가 이쪽 종목에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충분히 많은 설명을 드렸고 저는 100% 이상의 상승률을 예상하는 저희 이 히든 종목을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찍으셔서 입장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더 내용들 좀 다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준비한 다음에 잠시 후 8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정혁 전문가님의 너무너무 중요한 제약바이오 수업 듣고 오셨고요. 이어지는 최대 수혜가 기대되는 제약주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2가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있죠.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가 있습니다. 카메라 앱 키셔서 촬영 갖다 대신 다음에 QR코드 입장하시면 톡방 입장하시면 톡방 안에서 많은 정보들 그리고 종목들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또 뜨고요.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전문가님과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방송 보기 버튼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만 누르시면 무료 방송 입장 바로 가능하니까요. 바로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